이건 말도 안 됩니다. 실리콘밸리 10년차 엔지니어가 벤치마크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아이폰을 81%나 압도하는 성능이 나왔거든요. 미국의 기술이 최고라고 굳게 믿던 애플 출신 엔지니어. 하지만 베스트바이에서 우연히 만진 검은색 스마트폰 하나가 그의 모든 신념을 무너뜨렸는데요. 대체 갤럭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0년차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예요. 10년 넘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며 스마트폰 칩 설계와 모바일 기술 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늘 애플 제품만을 써왔고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져본 갤럭시 스마트폰이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 친구 제이크와 커피를 마시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남아 있었죠. 근처에 있던 베스트바이에 그냥 들러봤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싶었거든요.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안으로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전자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한 매장 안, 제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또렷이 울렸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진열대로 향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딱 봐도 뭔가 다른 검은색 스마트폰 하나가 눈에 띄었죠. 작은 안내판엔 갤럭시 S25 울트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번 들어봤죠? 묘했어요. 화면은 굉장히 컸는데 손에 쥔 느낌은 오히려 지금 제가 쓰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작게 느껴졌어요.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 더 큰 화면이 더 작은 몸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전원 버튼을 눌러봤어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색감이 눈앞에서 튀어나올 듯 선명했어요. 메뉴를 이리저리 넘겨보는데 너무나도 부드럽게 움직였죠. 집에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났어요. 그 검은색 전화기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않고 바로 책상으로 갔어요. 아이폰을 꺼내 책상에 놓고 노트북을 켰죠. 그리고 벤치마크 앱을 깔았어요. 이건 성능을 숫자로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그 갤럭시가 정말로 뛰어난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땐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멀티태스킹 성능은 제 아이폰보다 27%가 높았고 그래픽 성능은 무려 81%나 뛰어났어요. 81%요? 말도 안 됐죠. 눈을 비볐어요. 다시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믿을 수 없어 2번, 3번 더 테스트했는데도 결과는 그대로였어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았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설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미국 기술이 최고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숫자들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검색창을 열었고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기술 기사, 리뷰, 전문가 평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칩이 들어가 있고 이건 퀄컴과 삼성이 공동 개발한 맞춤형 칩이다. 심지어 새로운 냉각 기술까지 탑재해서 고성능을 내면서도 발열이 거의 없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있던 상식이라는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고 모니터 불빛만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 검은색 전화기는 단순한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던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또 하나의 혁명이었어요.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믿어온 걸 계속 붙잡을까? 아니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직시할 용기를 낼까? 다음 날 아침, 어제의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커피를 내렸지만 잔은 식어가고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제 아이폰만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늘 익숙하고 반짝여 보이던 그 흰색 네모는 이상하게도 어제부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다시 베스트바이로 향했어요. 전날 봤던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곧장 갤럭시 진열대로 갔어요. 손바닥이 조금씩 땀에 젖어갔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번엔 단순히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하나 주세요. 갤럭시 S25 울트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2시간쯤 지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비닐 포장을 천천히 벗기며 뭔가 비밀스러운 선물을 여는 기분이었어요. 햇살이 들이치는 창가에서 그 검은 기계는 유난히 반짝였어요. 전원을 켜자 화면이 갑자기 생생한 색으로 터지듯 밝아졌어요. 거실에 햇빛이 가득한데도 화면은 압도적이었죠. 아이폰을 옆에 놓고 비교했는데 양초 옆에 서 있는 서치라이트 같았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설정하는 데는 1시간쯤 걸렸어요. 앱과 연락처를 옮기는 동안 이건 또 한 번 놀라웠어요. 멈칫거림도 없고 기다림도 없었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모든 게 즉시 반응했죠. 이제 카메라를 써볼 차례였어요. 발코니로 나가 도시 풍경을 찍어봤어요. 근데 화면 속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멀리 떨어진 건물의 창문 하나하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결까지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사진을 찍고 확대해봤어요. 보통은 깨질만도 한데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해가 지고 나선 좀 더 어려운 조건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근처 공원으로 나갔죠.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이 군데군데 풀처럼 깔려 있었어요. 아이폰으로는 항상 흐릿하거나 노이즈가 많았는데 갤럭시는 전혀 달랐어요. 어두운 공원이 환하게 담겼어요. 눈으로는 까맣게 보이던 나무가 화면 속에선 선명한 초록빛으로 살아있었어요. 벤치 아래 숨어있던 고양이, 풀잎 하나하나에 닿는 빛마저도 또렷하게 찍혔어요.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써온 어떤 스마트폰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손이 빨라졌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폰이 아니라 작은 전문가용 카메라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은 폰을 바라보다 하단에서 뭔가 얇은 게 튀어나온 걸 봤어요. 가볍게 뽑자마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열지도 않았던 메모 앱이 자동으로 켜졌죠. 그 얇은 펜, S펜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펜처럼 손에 착 감겼어요. 화면에 선을 그으니 그려지는 속도도 반응도 말 그대로 즉시였어요. 살짝 누르면 얇은 선, 힘을 주면 굵은 선. 손끝의 압력 하나하나가 그대로 화면에 표현됐어요. 1시간 넘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봤어요. 제가 쓴 글씨를 알아서 활자로 바꿔주기도 했고요. 아파트 구조를 대충 스케치하며 그림자도 넣어봤는데 펜이 제 손끝을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친구 카렌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해? 새 폰 가지고 놀고 있어. 새 폰? 내 아이폰은?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꿨어. 직접 와서 봐. 20분쯤 뒤 카렌이 제 거실에 도착했어요. 두 손으로 갤럭시를 들고 S펜을 꺼내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압력 감지 진짜네. 그림자 넣으면서 조용히 중얼였어요. 그리고 손바닥 닿는 건 완전 무시돼. 절 올려다보며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이거 내 아이패드 프로보다 나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저는 웃었어요. 어젯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도 아직 다 이해 못했어. 그날 밤 카렌이 집에 가기 전에 문 앞에서 말했어요. 나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테이블 위에 있는 갤럭시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단 하루 만에 폰이라는 게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과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작은 기계가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진심으로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샌프란시스코 미팅날 아침, 짙은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죠. 그런데 노트북 가방은 그냥 두고 갤럭시 S25 울트라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어요. 미팅 장소는 도심 유리 건물의 1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죠. 진짜 이 폰 하나로 발표가 가능할까? 솔직히 긴장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로 된 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 제시카라는 창업자와 팀원 3명이 이미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엔 노트북들이 펼쳐져 있었고 케이블이 복잡하게 엉켜 모니터에 연결돼 있었어요. 발표 준비됐나요? 제시카가 모니터 옆 빈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갤럭시를 꺼내 케이블 하나를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순간 화면이 바로 벽에 떠올랐어요. 선명하고 또렷하게요. 잠깐만요, 그게 폰이에요? 개발팀 리더 마커스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앱을 열고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차트, 그래프, 상세한 화면 구성까지 모두 부드럽게 전환됐고 S펜으로 강조하고 연결선을 그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큰 화면에 반영됐어요. 15분쯤 지나 전날 밤에 그렸던 도면을 띄웠어요. 세부 치수까지 적혀있는 건축 스케치들이 화면에 펼쳐지자 방 안에서 숨죽인 감탄이 흘렀어요. 이거 폰으로 만든 거예요?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 사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고객과 화상 통화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빠른 스페인어로 말하는 동안 제 폰 화면 아래에 실시간 영어 자막이 떴어요. 정확하고 자연스러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따라갈 수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번역하죠? 제시카가 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인터넷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니라 폰 안에서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저도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미팅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더 길어졌어요. 마지막엔 전부 제 폰 주위에 모여서 기능을 체험하고 있었죠. 마커스는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데스크톱 모드를 실행해봤어요. 화면이 순식간에 PC처럼 바뀌었고 다들 말이 없었어요. 이거면 우리 회사 직원들 노트북 절반은 줄일 수 있겠네요. 제시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스마트폰 하나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이 현실이 되었죠. 게다가 그 폰은 한국에서 만든 기계였어요. 그날 저녁 애플 본사에서 일하는 제 오랜 친구 데릭한테 전화가 왔어요. 갤럭시 샀다며? 목소리가 살짝 비꼬는 듯 들렸어요. 몇 년 만에 가장 잘한 선택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에이, 리차드. 그건 그냥 안드로이드 폰이잖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제 얼굴이 뜨자마자 카메라를 돌려 홈오피스를 보여줬어요. 갤럭시가 32인치 모니터에 연결돼 있었고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3개의 앱이 돌아가고 있었죠. 사진 편집, 화상 통화, 복잡한 엑셀 파일까지. 그건 말도 안 돼. 데릭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안드로이드가 그 정도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다시 전면 카메라로 바꿔서 제 얼굴을 보여줬어요. 2주 동안 이걸로 일하고 있어. 예전 맥북 프로보다 빨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데릭이 말했어요. 사양 좀 보내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있는 갤럭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 애플 제품을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리뷰 영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능, 카메라, S펜, 데스크탑 모드.
그런 숫자보다도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믿음이 깨지는 그 느낌이었어요. 기술의 선두주자는 반드시 미국일 필요는 없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정쯤 영상을 올렸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만을 넘었고 댓글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어요.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고 직접 갤럭시를 써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침이 되자 조회수는 5만을 넘겼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사람들은 제 리뷰를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꾸는 법을 물어봤어요.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단순히 기기를 리뷰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랐던 흐름의 변화를 제가 가장 먼저 목격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폰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6달이 흘렀어요. 마치 책장을 넘기듯 조용하지만 빠르게 지나갔죠.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옆 아이폰 대신 손목의 갤럭시 워치가 저를 깨워줘요. 조용히 진동하며 오늘의 날씨와 수면 점수를 알려주죠. 아이폰은 서랍 속에 들어간 지 오래예요. 마치 옛날 사진처럼요. 아침 루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갤럭시 버즈를 귀에 꽂고 베이 앞을 달리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폰과의 연결은 눈 깜짝할 사이고 음악은 마치 제 머릿속에서 바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전화가 와도 멈추지 않아요. 상대는 제가 뛰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소리도 또렷하고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포틀랜드에 사는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작디작은 아이폰 화면을 눈을 찡그리고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경을 계속 고쳐 쓰셨죠. 아버지,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갤럭시 S25 울트라를 건넸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들고는 말씀하셨어요. 너무 크다. 들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냐? 일단 한번 읽어봐요. 뉴스 앱을 켜시고는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글자가 크고 또렷했거든요. 더 이상 눈을 찡그릴 필요도, 화면을 얼굴에 가까이 가져갈 필요도 없었죠. 1시간 넘게 기사를 읽고 사진을 확대해보고 영상을 보셨어요. 배터리는 거의 줄지도 않았고요. 이건 얼마나 가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보통 이틀, 적당히 쓰면 3일도 가요. 아버지는 하루에 2번씩 충전하던 본인의 아이폰을 내려다보셨어요. 이틀이나 간다고. 포틀랜드로 돌아가신 지 사흘 후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소는 베스트바이. 어떤 갤럭시 모델을 사야 하냐? 그날 아버지는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꾸셨어요. 그 이후 이 변화는 제 주변에도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카렌은 제 폰을 써본 지 일주일 만에 같은 모델을 샀고 마커스는 스타트업 팀 전체를 갤럭시로 바꿨어요. 심지어 애플에 다니는 친구 데릭조차 조용히 하나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20만 명을 넘었고 처음 올린 갤럭시 리뷰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전 세계에서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그리고 10월 어느 화요일 아침 가장 놀라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메일 주소 끝에 삼성닷컴이 붙어 있었죠. 제목은 협업 제안. 미국 삼성 UX 담당 디렉터 리사박이라는 분이 제 영상을 모두 시청했고 제가 쓴 글들을 읽었다고 했어요. 삼성은 지금 미국 사용자와 한국 기술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우린 팔로알토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애플 다닐 때 자주 가던 거리 근처였죠. 리사는 예상보다 젊고 눈빛이 매우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확신에 찬 말투에서 그녀가 어떤 일을 원하는지 분명히 느껴졌어요. 당신은 양쪽 세상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커피를 젓던 리사가 말했어요. 우린 누군가가 한국의 기술을 미국 사용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래요. 아이러니했죠. 10년 동안 미국의 기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젠 한국 회사가 미국 고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니 삶은 참 묘하죠. 그날 바로 협업 제안을 수락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상 위엔 갤럭시 S25 울트라가 놓여 있고 옆엔 노트북과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가 있어요. 알람도 사진도 통화도 모두 한국 기술이 함께하고 있죠. 6달 전만 해도 최고의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 제 삶을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기기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혁신은 모든 언어를 쓰고 좋은 생각은 어디에서든 태어날 수 있어요. 제 삶을 바꾼 이 스마트폰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름 모를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했죠.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나온 결과물은 매일 제 삶을 바꾸고 있어요. 제가 만들고 연결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미국 기술만이 최고라는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생긴 건 어디서 왔든 좋은 기술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적을 떠난 진짜 혁신에 대한 기대였어요. 갤럭시를 집어들어 메모 앱을 켰어요. S펜을 꺼내 짧게 한 문장을 썼죠. 한국은 따라잡은 게 아니라 앞서 나가고 있다. 그 순간 베스트바이에서 그 검은색 폰을 처음 집어들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별 생각 없이 호기심으로 시작된 작은 행동이 이렇게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끔은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기술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멋지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에게 그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